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에 있어서 그 대화 상자라고 불리는 영역인데요. 대화 상자 많이 보셨죠? 우리가 웹페이지에 접속하다 보면 어떤 경고 메시지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확인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특정한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창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러한 모든 영역들을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대화 상자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빌트인 되어 있는 함수들이다 라고 해서 빌트인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빌트인 함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위주로 우선 보자면 첫 번째 경고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alert이라고 해서 경고 메시지를 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앞쪽에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이 객체는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윈도우라는 객체 속에 있는 함수구나라고 스스로 웹브라우저가 인식을 하게 되니까 굳이 윈도우를 명시적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윈도우 객체 속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는 alert이라고 해서 이 경고 메시지를 뿌려주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인창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그 상황에 있어갖고 이것을 하겠느냐 말겠느냐를 웹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 객체 속에 있는 건데 얘 윈도우는 생략 가능하고요. confirm이라고 해서 확인 메시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메시지를 요청하게 되면 결과값, 우리가 앞서 배운 그 변수 선언이 bar였죠. bar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뭐 우리가 yes or no를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prompt라는 건데요. 입력창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라는 요객체 속에 있는데 생략 가능하고요. prompt 시에는 어떠한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prompt라고 해서 질문 메시지, 그리고 질문 메시지를 뿌려준과 동시에 사용자가 값을 입력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값을 같이 넣어서 사용하는 이러한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요 세 가지 경고창과 확인창, 입력창에 대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HTML 파일을 만들고요. 자, 스크립트 영역은 헤드 영역에 습관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석 처리도 역시 해주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펑션에서는 경고창을 띄울 수 있도록 할게요. first underbar func 펑션은 우리 경고창 띄울 때 alert 경고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크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second second underbar 펑션은 confirm 창으로 할까요? bar 결과는 confirm. 제가 지금 사용할 때 전부 다 윈도우라는 객체를 다 생략했죠? 맞습니까? 라고 물어서 이거 alias를 띄워볼까요? 결과를 자,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confirm prompt 창이죠. 다음에 bar alias는 prompt 9은 자,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얘를 실행시킬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겠죠. 함수로 해서 내장되어 있는 이러한 함수들을 각각 사용을 해봤고요. 자, 이러한 함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단에서 차례차례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영역을 만들고 호출하면 되겠죠. 우선 메시지를 하나 띄울까요?
스크립트 영역을 만든 후에 뭐 first부터 실행을 시키죠. 두 번째 second, 세 번째 펑션. 자, 차례차례 위에서부터 하나씩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얘를 결과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죠. 실행을 시켜보시면 내장함수 실행입니다 먼저 나오고 경고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창이 먼저 표시가 되었네요. 자, 확인 누르면 다음은 컨펌 창이겠죠. 맞습니까? 맞다고 한번 해볼까요? 확인. 그러면 결과는 true입니다. 그래서 true 내지는 뭐 잘못됐으면 false라고 나오겠죠. 이 확인 누르면 그 다음 prompt 나오겠죠. 그래서 나이는 이라고 물으면 20이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당신의 나이는 20세입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바하고 크게 틀리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장 함수들은 자주 사용하시게 될 함수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기억해 두시라고 앞쪽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장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사실은 지금 내장 함수를 쓰면서도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앞에 뭐 변수라든지 이러한 연산자들 쓰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함수 이러한 것들 이외에 사용자가 임의의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라는 건데요. 얘를 만드는 방법은 앞쪽에 요건 예약어입니다. 펑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바 배울 때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시작하게 되면 얘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 뭐 이러한 식의 인터페이스라고 붙이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처럼 얘도 예약어로 소문자로 펑션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예시에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선언을 했었냐면 어떤 함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펑션이라는 글자를 다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우리 연산 예시에서 성적 요 프로그램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펑션 이라는 식으로 글자를 앞에다가 다 붙였었죠. 여기도 AA, BB 만들 때 펑션이라고 붙였고요. 자, 이러한 식으로 이거는 그냥 형식이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사용자가 정의하는 함수를 만들 때 펑션이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함수명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함수명의 명명규칙 역시도 자바에서의 명명규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문자라든지 이러한 것들 쓰면 안 되고 공백문자가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함수명을 여러분들이 자바를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만드시면 되고요. 한 가지 자바랑 차이점이 있다면 매개 변수들 영역인데요. 우리가 보통 자바에서 매개 변수들 선언할 때는 자료형 변수명 이러한 식으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료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 변수들이 그냥 이름만 존재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두 개의 수를 입력을 해서 두 개의 합을 리턴 시켜서 결과값을 받고 싶다 라고 할 때 매개 변수에 우리는 인티저 a, 인티저 b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인티저라는 자료형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a, b와 같이 그냥 이름만 존재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이름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변수, 매개 변수들을 사용하든 간에 그 개수만큼의 이름만 존재하고 있으면 함수로서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제에서 지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a, b라고 만들어 놨는데 한 개의 매개 변수만 입력을 시키더라도 그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개 변수 개수가 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앞쪽부터 채워져서 거기까지만 실행하는 형태도 또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요거는 사실 C 언어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바에서는 그럴 수 없죠. 자, 다음 실행할 내용을 요 내용부에 기재를 하고요. 반환값을 return이라고 해서 주시면 됩니다. 우리 또 반환할 때 인티저 값을 리턴할 때는 앞에 인티저라는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블 형태를 리턴할 때는 더블이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료형이 없기 때문에 반환값 역시도 그냥 펑션이라고 놔두고 원하는 값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반환할 값이 없다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턴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보이드인 개념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경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함수의 호출은 스크립트 내부나 각 HTML 태그의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했던 예시에서는 얘를 호출하는 것을 그냥 body라는 내용부에서 스크립트 함수를 통해서 호출하는 이런 방식을 썼었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 넓이와 둘레 계산할 때 이렇게 해서 호출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예시만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자바와 비교하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예제가 될 거고요. 자, 스크립트. 일단 함수 선언한 영역을 랭귀지는 사실 안 적어도 관계는 없는데 습관적으로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스크립트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펑션을 우선 작성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바와 동일한 주석 처리를 사용하는데 제가 자바 코드로 일반적인 void 타입의 이제 함수,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앞에 public이라는 이런 접근 제한자 이러한 것들은 사실 자바스크립트에 없는데 우리가 익숙한 게 public 적고 시작하는 거니까 public void AAA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function AAA 라고 만드시면 동일한 형태로 구성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매개 변수를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void bbb라고 했을 때 인티저 x, 인티저 y 라고 해서 두 개에 대한 어떠한 형태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bbb x, y 라고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형이 없다는 얘기죠. 자료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만약 얘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값을 인티저 g에다가 x 플러스 y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system.out.println res는 g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인티저라는 자료형을 모르기 때문에 g에다가는 pass int x 더하기 pass int y 명시적으로 인티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document.write res는 g 라고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형태 위에 거랑 거의 똑같죠?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얘는 자료형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 얘는 자료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호출을 해야 되나요? bbb 10,20 이렇게 호출해야 되죠. 만약 이렇게 호출하면 bbb 10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얘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실행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런데 얘는 실행이 된다고 동그라미를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bbb라고 해서 10,20도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bbb 해서 10이라고 해도 실행이 둘 다 됩니다. 요건 좀 재밌는 거죠. 요건 잠시 후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x가 아니라 5죠. 대신에 실행이 되긴 되겠지만 이 안에 들어와고 오류가 발생하겠죠. 왜? 두 번째 값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undefined가 되니까 undefined는 인티저로 변환될 수 없어갖고 오류가 발생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예외 처리해갖고 어떻게 여하튼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try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오류 날 걸 아니까 여기에 alert err or 여하튼 alert이라고 해서 에러가 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얘가 떴다는 것은 얘가 실행이 됐다는 뜻이겠죠. 실행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아예 실행 자체가 안 된다는 것 뻔히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턴 값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리턴 값은 자바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public
뭐 인티저를 리턴 시키겠습니다 해서 합을 CCC라고 할까요? CCC 인티저 x와 인티저 y를 두 개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제 리턴을 시키겠습니다 하면 인티저 g에다가는 x 플러스 y라는 값을 넣고 return g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리턴을 하더라도 그냥 펑션입니다. 위에 거랑 똑같죠? CCC라고 하고 매개 변수는 x, y로 받아들이시고요. 바 g에는 x 플러스 y 넣어두시고 return g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료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펑션이라고 해두셔도 여기는 자료형이 있으니까 구분을 하려고 리턴 타입을 적어두는 거고 얘는 리턴 타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펑션이라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와 틀릴 바가 없죠. 그냥 단지 문구 속에 리턴이 있냐 없냐 이 정도의 차이로 이제 그 구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일단 BBB라는 요 함수에 대해서 요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뭐 대충 요것도 실행시켜서 결과값 G가 넘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거랑 BBB랑 CCC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테스트를 할 때는 바디 영역에서 보통 테스트를 한다고 했었고요. 스크립트 영역을 호출할 수 있는 실행 영역 만들고 BBB를 호출을 할 때 10,20이라고 호출을 하면 alert 30이 뜨겠죠. 어디에 alert 30이 뜨냐면 결과는 30, RES는 30 이렇게 뜨겠네요. 두 번째, BBB 10이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떤 결과값? 그죠? 10이라고 호출하면 호출은 되긴 되지만 10 더하기 passint 얘를 y를 passint 해야 되는데 여기 값이 안 들어왔죠. 널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ry catch 오류에 걸려서 alert 에러가 뜨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에 CCC는 바 xxx에다가 CCC를 호출할 때 100, 200을 호출하면 100과 200이 들어가서 두 개가 덧셈 되면 300이죠. 300이 리턴 되어 오기 때문에 xxx를 document.write xxx는 해서 결과를 띄워보면 요 세 가지를 다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자, NAN이라고 떠버렸네. 첫 번째 RES는 30, RES는 NAN. 그러니까 첫 번째 것, BR 태그를 둬서 BR 태그를 둬야 되겠군요. 두 번째 거 try catch에서 오류가 안 걸렸네요. 바로 passint가 계산이 돼 버렸네. 나누기로 해볼까요? 나누기로 하면 오류가 걸릴 것 같은데. 자, 나누기로 해놓고 일단 각각을 처리하고 나서 한 줄씩 개행을 시키시죠. 다큐먼트 위에도 document.write였죠. ment document.write br 개행을 안 시키니까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 RES는 0.5라고 나왔고요. 0.5? 10,20이 갔는데 10 나누기 20 하면 0.5 맞네요. 0.5라고 나왔고 0.5를 출력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RES는 NAN,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 여기 Y에 무슨 값이 들어왔길래 숫자가 아니라고 떴을까요? Y를 그냥 한번 얼럿으로 띄워볼게요. Y에 처음에는 20이 들어갔죠. 10,20을 보냈으니까. 두 번째는 undefined. undefined가 들어갔는데도 try catch에 걸리지는 않네요. 그냥 not a number. 마지막 세 번째 xxx는 300. 요건 맞고요. 해서 나왔는데 요거는 맞고 요게 모르겠고 맞고 해서 여기 10만 보내도 일단 BBB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 했던 거였고 요 부분에서 지금 try catch로 처리가 되지는 않네요. 어떻게 해야 try catch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배열로 써버릴까? 오류 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네요. 에러 이제 떴네요. 그렇군요. 자, 여기에서 배열의 0번째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일반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얘를 객체로 인식해서 0번째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못 찾아갖고 not a number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undefined 자체는 배열 요소, 배열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에러라고 떴네요. 요거요. 뭐 강제로 지금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20 뜨고 20인데 20에 0번째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not a number고 두 번째는 undefined인데
undefined에는 배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에러 인제서야 떴네요.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에러가 하도 안 뜨길래. 자, 요거는 뭐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해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쓰더라도 매개 변수가 그 개수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호출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bbb 10, 20, 30. 자, 이런 함수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호출하면 지금 여기 처음에 있는 두 개까지만 인식을 하고 마지막 거는 다 버림이 발생하게 되었네요.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이렇게 약간 유연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유연하다는 것이 사실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뒤에 아무리 뭐 매개 변수를 많이 적어봤자 얘네들은 다 의미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 의미 없는 숫자들을 가지고 자기가 선언되어 있기를 두 개만 딱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값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우리 자바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allert이나 confirm, prompt는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내장 함수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렇게 자바처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